혹시 머릿속에 이거 사업하면 대박이겠다 싶은 아이디어 하나쯤 품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바로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단 한 장으로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보죠. 자, 화면에 숫자 하나가 떴습니다. 36%. 이 숫자가 여러분의 사업 아이디어와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거든요.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실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방금 보신 그 36%라는 숫자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직결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문을 닫는 가장 큰 이유가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장이 원하지 않는, 아무도 사지 않는 걸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도구가 바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게 해주는 뭐랄까 일종의 보물지도 같은 겁니다. 그 지도의 이름은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막 수십 장짜리 두꺼운 사업 계획서 말고요. 딱 9개의 네모칸으로 우리 사업의 핵심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두는 아주 멋진 프레임워크죠. 사업이라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나침반이자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캔버스를 채워보기 전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부터 잠깐 짚고 갈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회사가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그냥 텅 빈 9칸짜리 표로 보이죠? 하지만 잠시 후면 이 빈컨들이 하나씩 채워지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하나의 완전한 사업 그림으로 딱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 캔버스는요, 재밌게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른쪽은 고객과 직접 만나는 부분이라 심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하니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반면에 왼쪽은 이 사업을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엔진 같은 부분이에요. 여기는 아주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짜여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여정의 첫걸음, 바로 비즈니스의 심장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뛰게 할 만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블록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 것인지, 우리의 진짜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단계예요. 이 질문에 모든 사람이요 라고 대답하면,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으니까요. 우리 제품을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가장 기쁘게 돈을 낼 그 특정 그룹이 누구인지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고객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전제품처럼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매스마켓이 있을 수 있고 아주 특정 차종의 부품처럼 소수의 마니아만 공략하는 틈새 시장도 있죠. 아니면 은행처럼 자산 규모에 따라 고객을 나누기도 하고요. 배달앱처럼 음식점 사장님과 음식을 시켜 먹는 손님,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그룹을 모두 고객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고객을 정했다면 이제 캔버스의 한가운데로 와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 제한 블록이에요. 우리가 정한 그 고객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줄 것인가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이 정말 핵심입니다. 가치 제한이라는 건 그냥 좋은 물건이 아니에요. 고객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불편한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거나 그들이 마음속 깊이 원하는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것, 바로 그게 진짜 가치입니다. 그래야만 고객들이 지갑을 열겠죠? 자, 이제 심장 부분의 나머지 조각들을 맞춰볼게요. 이 가치를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하고 돈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채널은 우리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경로,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 같은 걸 말하고요. 다음, 고객 관계는 고객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건지, 예를 들어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도 있고 VIP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결과로 수익원, 즉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심장은 어느 정도 채워졌으니 캔버스의 왼쪽, 즉 우리 비즈니스의 엔진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고객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두 블록은 사실 짝꿍처럼 같이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가 앞에서 약속한 그 가치를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핵심 활동이 뭐고 또 그걸 하려면 꼭 필요한 것들, 핵심 자원이 뭔지를 적는 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활동이라는 건 예를 들면 제품을 생산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고객 상담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사업의 본질,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핵심 자원은 그 활동을 하려면 꼭 필요한 공장, 특허 기술, 뛰어난 개발자, 그리고 돈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핵심 자원이라고 해서 꼭 공장이나 기계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나 신약회사의 특허 같은 지적 자원도 엄청난 자원이고요. 또 우리 팀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력 같은 인적 자원, 그리고 든든한 현금 같은 재무적 자원까지 전부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다음은 파트너십입니다. 사실 세상에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잘하는 회사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걸 대신 해주거나 우리가 가진 걸 더 잘하게 도와주는 외부 협력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는 그냥 물건 납품하는 공급업체 그 이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위험을 나눠서 져주거나 우리가 더 싸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혹은 우리가 접근 못하는 새로운 고객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전략적인 동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9개의 조각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조각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지 우리 사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캔버스를 보면 크게 3가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캔버스 오른쪽, 즉 심장은 과연 고객들이 이걸 정말 원할까? 매력도를 보여주고요. 왼쪽 엔진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짜로 만들어낼 수 있나? 실현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비용과 수익을 비교해서 이 사업 돈이 되나? 생존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에어비앤비를 한번 볼까요? 고객은 방을 빌려주는 호스트와 여행하는 게스트, 이렇게 두 그룹이죠. 호스트에게는 남는 방으로 돈을 번다는 가치를, 게스트에게는 호텔이 아닌 현지인 집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가치를 줍니다. 그리고 수익은 양쪽 모듈에게서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거죠. 보세요. 모든 블록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한번 만들고 끝나는 완벽한 계획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현실에서 테스트하고 수정해 나가야 할 일종의 가설 지도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이 캔버스 위에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 사업이 성공하려면 무조건 사실이어야만 하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가장 큰 가정은 뭘까?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은 바로 그 가정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